됐어? 그래서 토요일날 클리닉이 이번 주 토요일 클리닉이 96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됐니? 이번 주 토요일은 클리닉이 96페이지까지입니다. 토요일날 클리닉이 96까지인데 96까지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11시 반에 남으셔가지고 확인받고 가시면 되고, 됐니? 다 하신 분들은 그냥 11시 반에 집에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마도 원장님이 시간 다시 한번 공지는 해주시겠지만 지금 얘기 듣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니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화요일 날 6시 정도에 보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원장님이 보고 전달을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 주 안에 클리닉 밀린 사람들 빨리빨리 해결해서 남지 말고 집에 빨리 갑시다. 자, 먼저 우리 문제풀이 좀 갑시다. 야, 필기 좀 해달라.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용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자꾸 필기들을 어디 했는지도 모르고 그 필기 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 지난 시간에 숙제가 어디서부터였냐면은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인 페이지 139부터 하면 되지요? 자, 139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 질문이요. 없으면 140쪽 78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부분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 N, A가 7, N, B는 10.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되고요. 다음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쨌든 걔네들이 모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다조건 A 차집합 가로 열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누구와 같지 않다? A와 같지 않다.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얘기는 일단 보니까 A 차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얘를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식 정리해도 되는데 잘 수식이 이제 조금 익으신 분들은 쳐다보시게 된다면 A 차집합의 가조건에서 A교 B요. 그럼 요놈의 식기가 얘기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니? A 차 B를 얘기하지. A에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했어? 차집합 시켰어. 그럼 뭐 남아? 뭐 남아? 안 되면 자꾸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야 돼. 같이 가셔야 된다니까. 다시요. 수식 정리와 벤 다이어그램은 같이 가야 된다고. A에서 A 차집합 B를 차집합 시켰어. 뭐 남아? A 교집합 B 남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깔끔한 거고, 안 되시면 얘를 뭐 하는 거라고? 수식 정리. 수식 정리한다는 건 A 차에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고 A교 B여의 여집합 씌우고 드모드간 쓰고 A여 합 그 다음에 B 해가지고 다음 분배하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집합? 공집합 되니까 A교 B.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현이 갔어? 어쨌든지 간에 요걸 하든 요걸 하든데 둘 다 가장 좋은 건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같이 써야 되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조건이 얘기하는 건 A 교집합 B가 뭐가 안 된다라는 거야. A가 안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A 교집합 B가 A가 안 된다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A 교집합 B가 A라고 한다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되니? B가 A를 뭐 해야 돼? 포함해야 되지. 즉 이 얘기는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라는 요 표현은 결국에 B가 A를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즉
즉 A는 B의 무슨 집합이 아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하고 B, A 합집합 B의 무슨 값, 원소의 개수의 무슨 값, 최 대값을과 최 무슨 값을, 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배우고 쉽게 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시요. N, A 합 B. NA 합 B는 당연히 기본식에 의해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뭐가 A교 B에 의해서 달리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NA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 요놈의 식기가 7 NB는 얼마? 10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 17에서 N 누구를 A교 B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요. 아직도 안 적으신 분들은 제발 좀 적으세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첫 번째 무조건 뭐를 먼저 떠올려라? 뭐 떠올려라? 그래프 그려라. 다시 반드시 뭐부터 해라? 그래프 그려라. 됐니?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건 중간고사부터 포함된 거 산술기야. 빠르면 오늘 나갈 거고 안 되면 다음 시간 나가고. 표현됐어? 산술기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산술기야. 현재까지는 너네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형태는 몇 차 함수? 그렇지. 그게 끝. 표현됐어? 안 됐어? 다음 산술기야. 그래서 얘가 한 70% 그래프가 고등학교 내내 했을 때 한 70%면 산술기야 한 20%에서 15% 됐지요? 나머지 세 번째가 뭐인 거냐면 직관보기. 직관이라는 건 지금처럼 같은 겁니다.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17에서 요만큼을 모아는 게 빼는 게 이 식이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을 때 가장 모할 때와 클 때와 가장 모할 때 작을 때만 신경 쓰면 될 거거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런데 A교 집합 B가 무슨 집합이 아니라 그랬어? 무슨 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 A교 집합 B라는 놈의 식기의 원소의 개수는 최소 몇 개는 무조건 존재하겠니? 한 개는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음 두 번째 A가 B에 포함되면 된대 안 된대? 포함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A교 집합 B의 원소 개수의 최대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7개였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의 최대 개수는 몇 개 나와야 돼? 6개 나오겠죠? 이게 직관입니다. 그냥.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7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게 뭐 할 때?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가 최대값 나오고 얘가 뭐 할 때? 가장 클 때가 무슨 값? 최소값 나오겠지요. 그래서 최대값은 17 빼기 1 나올 것이고 최소값은 17 빼기 얼마로? 6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됐지요? 다음 140쪽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41페이지요. 788 제발 좀 틀리지 마라. 대칭 차집합 이거 표현 나오게 된다면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그랬어? 이런 연산으로 해서 대칭 차집합 나올 때 이 성질 외우지 말고 의미 판단은 뭐 갖고 하라고? 둘의 무슨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둘의 무슨 집합 부분? 교집합 부분을 뭐 하는 거? 제외하는 거라고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니? 유일하게 하나 외워야 될 거는 그 연산 A 연산, B 연산, C 그 모양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꼭 해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142페이지야. 790 4번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 부분 집합 A란 놈의 식기는 10의 약수. 그러면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 2, 50 여기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X에서 A를 차집합시킨 부분이
A에서 X를 차집합시킨 부분에 무슨 집합이 된다? 무슨 집합이 된다? 네. 다시 X 차집합 A, A 차집합 X하고 거기 관계식 있지? 읽어. X 차집합 A가 A 차집합 X 포함. 그럼 포함된다는 건 X 차집합 A가 A 차집합 X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부분집합이 나와야지. 표현됐냐 안 됐냐? 표현됐니? 그걸 만족하는 X 집합 X에 가능한 뭐 구하라 그랬어? 개수 구하라 그랬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자 거기 봅시다. 결국에 지금 문제 모양 보니까 X 차집합 A가 A 차집합 X에 포함된다. 이거 해석이 힘들어요. 결국엔 여기에서 관리가 될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X 차집합 A가 794번에서 X 차집합 A라는 놈의 식기가 A 차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건 X 차집합 A라는 놈하고 A 차집합 X라는 놈의 식기를 무슨 집합시키면? 교집합시키면. 됐어 안 됐어? 교집합 부분이 누가 돼야 돼? X 차집합 X 차집합 A 나와야죠.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건 요 수식을 보게 된다면 차집합 나와 있으니까 뭘로 고치고? 교집합으로 고치고 다음 교집합 다음 얘도 무슨 집합? 교집합. 고쳤어?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근데 쳐다보니까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지. 교집합끼리는 무슨 법칙 사용 가능? 교환. 그 다음 또 결합. 교환이 된다는 건 뭐 사용이 된다는 거야? 위치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결합이 된다는 건 지들 맘대로 아무거나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있냐 없니? 없지요? 교환 가능하니까 이 수식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게 된다면 X 교집합 X 여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하고 또 교집합 이렇게 씌워도 교환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렇다면 그 다음엔 뭐? 결합시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무슨 집합? 무슨 집합? 그러니까 얘 무슨 집합? 공집합. 즉 X 차집합 A가 무슨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공집합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럼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나온데 현준아 A하고 X 사이의 관계는? A가 X를 포함해. 그 얘기는 X는 누구의? A의 부분집합. 그렇지. A의 부분집합. 표현 됐어 안 됐어? 근데 집합 A라는 놈의 식기가 원소가 몇 개짜리니까? 4개. 4개짜리니까 가능한 X의 개수는 총 몇 개가? 16개 나와야 되겠지. 됐니? 다음. 없으시면 143페이지 질문이요. 799번이요. 자, 요놈 외우지 말고 이거 받아들이는 연습하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AN이라는 집합을 자연수의 내 배수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AK와 A2를 교집합시킨 게 됐어? 그 다음 오른쪽에 이거 A하고 그 다음 읽어. 우변만 읽어봐. A하고 그 다음 읽어. 좀 더 정확하게 읽어. EK라고 읽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읽어봐. 이제 다시 읽어라. 정확하게 읽으면 그렇지. 3 곱하기 A라니까. 그 수식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거기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돼. 읽어. 아니 A하고 2K 요것만 다시 읽어봐. A하고 여기만 다시 읽어. 우변에. 그렇지. 2 곱하기 K. 그 얘기는 다시요.
AK와 A2의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했냐면 요놈 식기를 먼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봐. AK는 무슨 수의 배수? K의 배수. A라는 건 뭐의 배수? 2의 배수. A2 곱하기 K라는 건 2 곱하기 K의 무슨 수? 배수. 얘 2의 배수랑 K의 배수의 무슨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2 곱하기 K의 뭐가 된다고? 배수가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냈다면 잘 안 되시면 숫자 넣어보시는 겁니다. A3 교집합 A2. 그러면 A3이라는 건 뭐의 배수? 다음 얘는 뭐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은 뭐의 배수? 6의 배수는 6은 뭐 곱하기 뭐? 그렇지, 3 곱하기 2. 됐냐 안 됐냐? 다시 A4 A2 4의 배수 2의 배수 겹치는 부분은 다시 뭐의 배수? 다시 뭐의 배수? 4의 배수 뭐의 배수?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 2의 배수와 4의 배수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4의 배수는 4, 8, 12, 16 겹치는 부분 그렇지 4 나와요. 얘는 2 곱하기 4 나와? 안 나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한 번만 더 A5 교집합 A2 그렇지.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A 10 이거 나와야 돼.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표현 이해 갔니? 이렇게 곱해갖고 나오려면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K하고 E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그렇지. K는 E하고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A 몇에서 K에서 A 몇을 7을 무슨 집합시킨 게? 차집합시킨 게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럼 A 자식 어떤 두 집합을 차집합을 시킨 게 공집합 나온대.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A, B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B가 A의 부분집합. 그 얘기는 이렇게 B고 이렇게 A 있다는 얘기입니다. B가 A의 부분집합. 반대로. 그럼 누가 누구의 무슨 집합? 그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야 되니? A가 B에 뭐 돼야 돼? 포함돼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거기에서 AK 차집합 A7이 공집합 나오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AK 차집합 A7이 공집합 나오게 되니까 이때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야 되니? AK가 그렇지 포함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렇다면 다시 얘는 몇의 배수? 7의 배수. AK라는 건 누구의 배수? K의 배수. K의 배수가 7의 배수한테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이야. 그럼 K는 뭐 나와야 되겠니? 7 돼도 상관없고 또 1 되는데 1의 배수는 없잖아. A 2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7 돼 상관없고 3 되면 돼 안 돼? 안 돼. 10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관계 되려면 K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K는 7의 배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 7, 14, 21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이 관계 만족하는 건 K는 2와 뭐가 돼야 되고 서로 소 나와야 되고요. 즉 2의 배수가 되면 되니 안 되니? 그렇지. 2의 배수가 안 됩니다. 2의 배수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의 배수 돼야 되니까 7의 배수가 되면서 2의 배수 아닌 놈 찾아야겠지요. 7,
그 다음에 얼마? 21, 14는 안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 놈들 뭐 하라고? 찾아내시라고. 이해 갔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최대값, 최소값 이거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노트 맨 뒤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박규리 정신 차려. 자, 왼쪽은 지우고요. 14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서 144페이지요. 800. 5번. 전체 집합유 1, 2, 3, 4, 5, 6, 7, 8, 90에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뭐라고 표현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이세부시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무슨 집합? 여집합. 얘가 홀수인 소수. 그러면 누구니? 3, 5, 7 3, 5, 7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N이라고 했을 때 M에서 N을 모아라 빼라.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게 누가 나오게 될 것이고 2, 4, 6, 8, 10이고 전체 집합 U라는 놈의 새끼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줬잖아. 그럼 요 놈들의 어쨌든 관계 봐야 되니까 관계는 어디에 보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벤 다이어그램 보시라고. 그럼 A하고 B가 있을 때 A 차 B 여기에 2, 4, 6, 8, 10 있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랑 다음에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럼 요런 놈도 다시요. 얘를 바로 모아지 말라고. 수식 계산하고 싶은 사람은 수식 계산 하는데 수식 계산 안 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렸으면 거기서 다시 보시라고. A 합집합 B 눈에 들어오지요? 걔랑 A의 무슨 집합이랑 여집합이랑 무슨 집합 시켜야 돼? 교집합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어디 들어오니? 그 B차 A.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3, 5, 7이지. 그럼 남은 원소는 뭐가 남게 될 거냐면 1부터 10까지 해서 2, 3, 4, 5, 6, 7, 8, 10 나왔으니까 원소가 누구하고 누구 남았어? 누구하고 누가? 1하고 9가 위치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거든. 여기까지 됐니? 현재 알려준 건 저것만 알려줬으니까. 그랬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될 때? 최대.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요놈의 식기를 얘기하는데 이미 여기 파트는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최대 나오겠니? 1. 그렇지. 1번에 1하고 누가 들어가면 9가 들어가면 이게 뭐? 최대? 최소 나오는 경우는? 안 들어가. 그렇지. 안 들어가는 거. 됐냐 안 됐냐? 됐어? 됐니?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M. 됐니? 그러면 저기 1번 부분에
A교 B분의 1구 들어가면 B의 원소의 합 표현하시면 되고요. A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 N.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빼는 거. M은 빼면 결국에 어느 부분? 이 부분의 원소의 합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누구하고 누구야? 1하고 9밖에 없죠? 됐니? 오케이, 다음 807번이요. 15 이하의 자연수라는 전체 집합률을 줬고요.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연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연산의 의미 보라고 얘기했죠. 이 의미 보니까 A 합집합 B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식 보니까 두 개의 가로가 있고 두 가로를 교집합으로 연결해갖고 뒤에 있는 놈을 뭐라고 취해놨어? 여집합 취해놨잖아. 그러면 얘를 무슨 집합으로 고쳐도 상관없니? A 연산 B가 무슨 집합으로 고쳐도 돼? 교집합 부분을 차집합. 아예 어떤 놈의 교집합하고 여집합 아니야? 이거 뭘로 고쳐도 돼? 그렇지, 차집합.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시키는 거야. A 교집합 B를. 무슨 집합 의미하니? 그거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대칭 차집합. 됐냐 안 됐냐? 그럼 대칭 차집합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둘의 무슨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둘의 무슨 집합 파트를? 교집합 파트를 뭐 해라? 제외해라. 제발 좀 하시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놈을 보니까 어떤 집합을 원한다고 그랬냐면 우선 이거 연습하라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알려드렸잖아. 일단 얘를 뭐하라고? 표현해 A 연산 B 여기 파트 의미할 거야. 다음에 A여 표현해. 머릿속에 안 되면 표현하시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해드렸잖아. 집에 가서 반드시 해보시라고. 나오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직접 얘기하는 건 나오니까 해보라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중에 대칭 차집합 파트는 항상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파트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직접 쟤들 연산하는 걸 다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수식 계산도 어차피 안 되니까. A여는 얘를 의미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와 얘의 둘을 연산하는 거니까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의 무슨 집합 파트? 합집합 파트. 색칠할 수 있어 없어? 색칠할 수 있지. 얘네들의 무슨 집합 파트? 교집합 파트. 색칠할 수 있어 없어? 그거 빼라고. 그게 끝이야. 됐냐 안 됐냐? 표현이 맞니? 그러면 얘네들의 합집합 파트는 어쨌든 A여에 해당하니까 여기까지 색칠한 게 이게 무슨 집합에 해당할 것이고 합집합 파트에 해당하겠지요? 그럼 합집합 파트에 해당하는 순간 다시 무슨 집합 파트가? 교집합 파트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어디? B차에 여기만 지금 색칠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걔를 뭐 시키라고? 제외하라고. 그럼 걔를 제외하게 된다면 이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A, B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A차비 아닙니다. 합집합 파트에서 교집합 파트를 뭐 하라고? 제외하라고. 그러면 여기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아있지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됐냐 안 됐냐? 이게 A차비 아니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하셔야 된다니까.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직접 니들한테 증명시키는 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하는 법은 그래서 알려는 드렸잖아. 대칭 차집합은 그나마 제일 편한 게 둘의 합집합 파트에서 둘의 무슨 집합 파트를? 교집합 파트를 제외하는 거다. 그래서 저거는 연습해봐야 된다고. 말로만 기억하면 뭐하냐. 직접 해봐야 저게 만들어지는데. 해보면
나머지 성질들 웬만한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그대로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됐지요? 그래서 요놈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의 원소의 개수 빼면 돼? B의 원소의 개수만 전체 집합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전체 집합이 15개, B의 원소의 개수가 9개니까 저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개가? 6개 나오겠죠? 그냥 그러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쟤는 B 여집합 같은 의미하니까. 됐니? 자, 이해 안 가신 분? 없으시면 정돈 마무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명주 바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9페이지 질문. 49페이지 없으시면 150페이지 질문. 50 없으면 51. 804. 840. 어머. 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하고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 다음 중 명제, 고놈 읽어라. 시작. P가 아니면 Q. 나 P면 Q이다가 모임을 보이는 거짓.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는 무엇을 구하여라? 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걔의 낙피면 Q이다. Q이다. 이 명제의 참 여부는 참은 얘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뭐? 그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 표현하면 뭐? Q. Q에 뭐가 돼야지? 괴소가. 다시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에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부분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건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떤 원소 X라는 놈의 식기가 P의 여집합에는 속하는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누구에는 속하면 안 돼? 그렇지. Q에 들어가면 안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떤 부분인 거야?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Q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부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반례 거짓임을 보이는 얘가 들어있는 파트는 P의 여집합에서 Q를 뭐 시켜야 되니? 차집합. 그렇지. 차집합 시킨 파트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러면 P의 여집합에서 Q를 차집합 시킨 거. 차집합 시킨 거라는 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뭐 여집합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거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찾으셔야겠지요. 됐니?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1쪽 더 없으시면 넘겨서 152쪽 852. 850 2번이요. 2번 두 조건에 대하여 집 명제 P면 Q이다가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뭐의 개수를 구하여라? K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의 여부를 뭘 가지고 보라고? 진리집합 보라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 마이너스 아니 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저거랑 걔가 다음 그 다음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3, 4, 5, 6 1, 2, 3, 4, 5, 6 다시 조건 Q가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마일 0 다시 X가 자연수라는 말이 있니? 문제를 아직 안 읽었네. 아니요. 자연수라는 말이 붙은 건 K야, 현준아. 이해 갔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X가 마이너스 크고 6보다 작거나 누구보다? 6보다 작거나 그렇지.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갔니? 그럼 요놈 식기 부등식 간의 관계니까 어느 선상에 표현해라.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에 마이너스 2 흰둥이 다음에 6 검둥이 얘 표현돼 있고 이 안에 얘가 뭐 해야 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면 요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누구보다? 2보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되고? 커요. 크고 K 플러스 1은 누구보다? 6보다 6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작거나 같다겠죠. 두 개 다 만족하던 K가 범위 나와 안 나와? 나와. 그거에 만족하는 무슨 수 찾으라고? 자연수 찾아이. 다음 없으시면 153페이지요. 153쪽. 자, 153쪽 없으시면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다 정리되신 분은 노트 꺼내시면 됩니다. 언어 좀 봅시다. 노트에 언어를 주세요. 명제 안 적었는데? 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보여드렸었냐면은 요놈의 식기를 발예라는 것까지 우리가 필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부분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이란 개념과 어떤이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은 영어로 얘기하면 all이고요. 어떤은 영어로 얘기하면 some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뭐 이건 영어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어감사는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먼저 구분을 하게 된다면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표현 많이 봤죠. 같은 표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표현은 시작. 그렇지. 또 x값에 관계없이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은 x가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 그대로 모든이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갔지요? 됐니? 다음 어떤 실수 x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모두는 워낙 많이 보고 대부분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금방금방 익히실 텐데 어떤 실수 x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얘는 어떤이란 말 자체가 이걸 만족하는 게 전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거야. 이해갔어? 그럼 전부 다 있지 않다라는 건 한 개가 돼도 상관없고 두 개가 돼도 상관없어. 표현 이해갔니? 그 얘기는 어떤 실수 x라는 건 한 개만 만족해도 참이에요. 하나로도 빠지면 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하겠어요. 거지. 어떤 실수 x라는 건 몇 개만 만족해도 참이라고? 다시 어떤 실수 x라는 건 몇 개만 만족해도 된다고? 한 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원래대로라면 한 개 이상이긴 한데 한 개 이상까지 갈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냥 쉽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표현이에 가싸가싸. 한 개가 돼도 되고 두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부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적어드리면 봅시다. 모든 것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모든 것은 P이다. 요 표현을 부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P라는 놈의 식기를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놈은 P
P가 뭐해? 아니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요. 모든 것은 P다. 전부 다 P야. 말 그대로. 그럼 걔를 부정하면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거든. 어떤 것은 P가 뭐한 거야?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게 P가 아니면 당연히 P인 놈도 있어 없어? P인 놈도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표현이니까 이거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는 P인 것도 있고 P인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P가 아니다랑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됐니? 다음 요 놈의 식기는 말 표현 바꾸면 P가 아닌 것도 존재합니다. P인 것도 존재하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모두는 아니라고. P인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놈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어떤에 대한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든 학생이 고등학생이다. 이 말을 부정을 하게 되면 됐어? 모든의 부정이 누구라고? 어떤. 그러면 얘는 바로 부정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작. 어떤. 누구는? 학생은. 누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그렇지. 아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건 말 그대로 부정. 그러면 어떤 이란 말에는 몇 개만 만족해도 된다고? 한 개. 그럼 고등학생이 뭐한 놈이? 아닌 학생이 몇 명이? 한 명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을 바꾼다는 건 적어도 몇 명은? 한 명은 뭐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걸 한 번 더 말 바꾸면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이 뭐에 존재한다란 같은 표현이에요. 표현 이해 갔죠? 됐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때 이제 가끔 또는 1학년 때 지금 이게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라는 요 만약에 문항을 넣게 됐을 때는 그때는 아마 문제풀이가 꽤 어려울 텐데 만약 예제 나오게 되면 한번 풀어는 드릴 테니까 이때는 중요한 지점은 한 개만 만족해도 무조건 참이니까 하나만 그냥 숫자 찍어갖고 그냥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 됐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요. 자,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보겠습니다. 명제 사이의 관계. 옛날에는 표현이 하나 더 있었지만 지금은 날라갔으니까 그거는 빼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낸다고? 시작! P면 Q이다. 됐니? 그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이 P,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 앞과 뒤의 위치를 바꿔. 그러면 뭐이면 뭐이다라고 읽어야 돼? Q이면 P다라고 읽어야 돼. 그 얘기는 P이면 Q이다, Q이면 P다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라고 얘기해요. 두 조건의 위치를 바꾼 거. 표현 이해갔어? 됐니? 다음. 두 조건의 위치를 바꾸는데 각각의 부정을 씌워. 다시 각각의 뭘 씌우라고? 부정. 그러면 뭐라고 표현됐어? Q를 앞으로 보내는데 부정 씌워. 그럼 뭐라고 바뀌어? not Q. 됐냐 안 됐냐? 다음 P를 뭐 하는데? 뒤로 보내는데 뭐를 씌워? 부정. 그럼 뭐가 돼야 돼? not P.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러한 관계를 이 명제와의 서로 다른 관계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표현 이해 갔니? 한 번만 더요. 자, 요 명제 Q이면 P다. 요 놈의 됐어? 이 놈의 대우는 어떻게 하라고? 앞뒤말 바꾸면서 각각의 뭐 씌우라고? 부정 씌우라고. 시작. not P면 not Q이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도 하나의 뭐가 되냐면 대우.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요. 됐지요? 이렇게 우리는 명제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한 명제의 참 거짓은 판정은 누구를 판정해도 상관없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정해도 됩니다.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걸 증명을 하게 된다면 명제 P면 Q이다. 요 놈의 식기에 참 거짓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얘의 무슨 집합? 진리집합 써야 될 거 아니야.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뭐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뭐가 되면? Q에 뭐가 되면? 부분집합이면 뭐가 나와? 3이 나오지. 됐니?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말을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무슨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거든.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Q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얘를 조건으로 표현하게 되면 됐니? 조건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not Q이면 됐냐 안 됐냐? 다음 뭐가 돼? not P이다. 이걸 보는 거랑 같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명제를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명제 참거짓의 기본은 당연히 무슨 집합을 이용을 하되 진리집합을 이용을 해? 그런데 그 진리집합으로 안 될 때가 있어. 해보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보면 이거 뭐 이상한데? 라는 게 있어. 진리집합을 써서 모르겠어. 그러면 반드시 누구 이용하라고? 대우. 됐냐 안 됐냐? 역 같은 경우에는 역은 항상 참이라고 말 못합니다. 역은 항상 참은 아니에요. 표현 이해갔니? 역 가지고 몰라. 왜? P가 Q에 포함된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참이 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나오고 명제가 거짓이 되면 대우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 전부 다 할 거기 때문에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을 써? 그런데 진리집합을 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 반드시. 그 예제 1, 2, 3, 4, 5번 중에 반드시 있어. 그러면 누구를 반드시 써먹어라? 대우 써먹어라. 표현 이해갔니? 대우 쓰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무조건 줍니다. 표현 됐나요? 반드시 대우 써야 된다는 건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정돈하시고. 자, 오른쪽 지웁니다. 자, 다음 필기 내용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3단 논법과 우리는 증명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다룰 거고요. 원래 증명 방식은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하는 증명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익히시면 되고요. 다음 2학년 때 나오게 된다. 2학년 때는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2학년 1학기 때 수열 단원하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따로 한번 배울 테니까 그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가장 첫 번째
단순한 3단 논법.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Q면 R이다가 참이 되면 P면 R이다도 뭐가 되냐면 참이야. 됐니?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건 증명을 해보면 다시요. 이 명제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 얘기는 얘의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무슨 집합돼야 돼? 부분집합돼야 돼. 다시 한 번 더. Q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얘의 진리집합 누가? Q가. 다음 얘의 진리집합 누구에? R에 뭐가 돼야 돼? 포함돼야 되겠지.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무슨 집합이 되니까 부분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P는 R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면 R이다도 참이에요. 표현 됐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그나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팁은 집합보다는 화살표 관계를 이으시는 게 편해요. 다시 화살표 관계를 먼저 뭐 하라고? 정리 먼저 하시라고. 즉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조건한테 화살표 쏠 거 아니야. 그 다음 Q이면 누구다도 R이다도 성립해야겠지. 그럼 쏴. 됐어 안 됐어? 그럼 P가 R한테 쏴 안 쏴? 쏘지겠죠. 그렇지. 이게 3단 논법이야. 당연한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이걸 우리는 증명을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보이는 것 뿐인 거지 화살표 관계로 보이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요. P면 Q이고 나다리면 Q가 됐을 때 다음 중 틀린 놈의 식기를 찾으래. 표현 됐어? 그럼 얘를 푸는 가장 첫 번째는 화살표 관계를 만드시되 그 만들기 전에 같이 뭐까지 하시냐면 대우까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게 좀 더 편해요. 다시 뭐부터 찾으시라고? 대우. 자, 그럼 다시 갑니다. P면 Q이다. 요 놈의 식기에 대우를 찾으면 이산이 대우 불러? 그렇지. 표현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갑니다. 나다리면 Q이다. 요 놈의 식기에 대우는 얘는 홍현준? 나 Q이면 R이다. 여기까지 됐니? 다음 대우를 찾았어. 그 다음에 무슨 관계? 화살표 관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그게 항상 이어진 거 아니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P면 나 Q한테 쐈어. 근데 나 Q가 누구한테 쏴? R한테 쏘지. 그러면 P가 나 Q한테 쏘고 나 Q가 R한테 쏜다. 이렇게 만드시든가. 됐니? 또는 요 놈의 쉽게 해서 Q가 나 P한테 쏴. 근데 나다리 누구한테 쐈어? P한테 쐈지. 그럼 여기도 연결되잖아. 누구로? Q로 연결될 거 아니야. 나다리 누구한테 쏘면 Q한테 쏘면 Q는 누구한테? 나 P한테 쏘겠죠. 그럼 차이점은 이거에 못 씌운 게 대우 씌운 게 얘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거든 어쨌든 하나 찾아.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3단 논법은 P면 나 Q이고 나 Q면 R이니까 P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쏠 거라고? R한테 쏠 거라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봅니다.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요? 다음 P는 R에 포함된다. P R에 포함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요? 다음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 놈은 참이니 거짓이니?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단 안 될 것이고 Q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된다. Q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된다. 있어 없어? 있지요? 됐니? 그러면 얘하고 얘인데 이때 잘 쳐다보시면 P는 R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된다. 다음 P는 Q의 여집합에도 포함돼 안 돼? 돼 있지.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 부분에 반드시 P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참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확실하지 않게 보이는 요 놈의 식기가 답 요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무조건 뭐부터? 대우를 찾고 그 다음 화살표 관계 연결시키는 것까지 가야 나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돈하시고요. 선생님, Y? 저거 R이랑 Q 다 조집합이 Q에 조집합이에요.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3번에서 R이랑 Q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시키는 거. 저게 Q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Q의 여집합이냐고? 잠깐만. R하고 Q, 그렇지. Q여 되겠네. 만약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네. 자, 왼쪽 부분 지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지어도 되지요? 오른쪽 위는 지웁니다.
기본적 여기 씌워도 되지요? 왜? 5번 줬어요. 어? 5번 줬어요. 1번, 2번이잖아. 왼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증명 예제 보여줄 거고 그 다음 얘 두 번째 거, 귀륙 거. 자, 봅시다.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여러 번씩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필기할 시간 또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증명법이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때는 엔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내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니? 만약에 증명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수행 시간에 대체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은 수행시간 대체를 안 하고 시험 문제로 낸다면은 빈칸 채우기로 나올 겁니다. 반드시. 이해갔어? 그러니까 그 빈칸 채우기는 앞뒤 문맥 있고 잘 해보셔야 돼요. 대신에 그 빈칸 채우기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을 쓸지에 대한 것을 그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면 본인들이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쓰이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무조건 대우를 먼저 해보시고 대우로 내가 못하겠다면 그 다음이 귀류법인 거야. 이해갔어? 그렇게 받아주신 게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명제에 참거진 여부 나오면 대우 만약에 바로 진리집합화 안 돼. 대우 거쳐 끝.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기본인 겁니다. 표현됐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거기 예제를 보시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래. 그러면 얘를 생각할 때 n제곱이 짝수. 예를 들어 n제곱이 2야. 짝수니까 2잖아. 그럼 n은 루트인데 짝수. 말 돼? 애매하거든. 다시 n제곱이 짝수. 예를 들어 4는 상관없어. 뿔마이 나가지고 있으면 될 테니까. 근데 n제곱이 예를 들어 6이야. 또는 8이야. 그럼 n 짝수. 얘기하기 참 애매하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바로 요 명제 뭐부터 찾고 가시라고? 대우부터 빨리 확인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됐니? 그럼 대우는 앞에 나와 있는 조건과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뭐 하는 거라고? 부정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아리야, 대우 한 번만 불러볼래?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의 대우를 보면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 대우가 참이면 요 명제도 당연히 뭐 참. 아까 전에 우리 명제 사이의 관계에서 봤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 대우를 보니까 n이 짝수가 아니라는 건 말 바꾸면 n이 무슨 수라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돼. 표현 됐지요? 그래서 걔를 보이게 된다면 다시요. 짝수라는 건 먼저 이제 기본 접근을 하셔야 될 건 짝수는 뭐의 배수니? 짝수는 누구의 배수? 2의 배수입니다. 여기까지 표현됐니? 그럼 짝수는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꼴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 표현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홀수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1을 빼거나 1을 뭐 해주면 돼? 더하면 홀수가 되는 거거든. 표현됐니?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증명하게 된다면 n이 짝수가 아니야. 즉 n을 뭐라고 놓는다면 홀수라고 놓는다면 됐어 안 됐어?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표현이 되겠지요? 그럼 n제곱이 뭐의 배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돼? 2의 배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돼? 표현 이해 갔니? 그럼
n제곱을 구하게 된다면 n제곱은 2k-1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하게 된다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갔니?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다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얘가 2의 배수, 즉 짝수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2 곱하기 무슨 꼴이 나와야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뭐 곱하기 꼴이 나와야 된다고?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뭔 배수 꼴이 나와야 돼. 만약에 이게 3의 배수면 3 곱하기 모식갱이가 나와야 되고 12의 배수면 12 곱하기 모식갱이의 꼴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지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짝수가 아니라니까 2 곱하기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 공통으로 뺄 수 있는 게 2k제곱 마이너스 2k 나오게 될 테니까 어쨌든 이만큼 보면 얘는 무슨 수? 짝수.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거기에 플러스 얼마 했어? 1 했지. 그럼 얘는 짝수야 아니야?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뭐가 돼?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야. 그럼 대우가 뭐가 돼? 3이야? 그 명제도 당연히 뭐가 돼? 3입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어? 숫자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표현 됐니? 다음 귀류법. 얘는 조금 접근이 힘듭니다. 귀류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결론을 부정해서 그 명제가 이제 모순이 됨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귀류법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 쓰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나 이런 개념을 쓰셔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또 가정결론 이걸 하면 여러분들한테 힘드니까 그것도 그냥 따로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명제 P면 Q다를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고만 가세요. 이거 그 자체는 요 표현에서 그냥 필요한 거니까. 됐니?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루트 3은 무슨 수이다? 루트 3은 무슨 수이다? 무리수. 맞잖아. 1.735짜리 저짜리 이렇게 계속 나가는 숫자잖아. 그럼 이놈이 무리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걔를 뭐 하라고? 증명하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증명을 바꾸면 무리수가 대우를 쓰면 무리수가 아니면 루트 3이 아니다가 될 거거든. 뭔 소린지 이해 갔어? 다시 대우를 적용하면 무리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말이 애매해. 루트 3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대우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귀류법.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예고요. 뭐 루트 2 할 때도 있고 뭐 루트 5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첫 시작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 즉 뒤에 있는 조건, 얘를 뭐해서? 부정해서. 그럼 무리수가 뭐하면? 아니라고. 누가?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서 그게 잘못됨을 보이는 거야. 모순, 잘못됨을 보여주는 거.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럼 무리수가 아니면 우리는 당연히 숫자가 무슨 수야? 유리수겠지.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시작 자체를 결론을 부정했다라는 표현을 루트 3을 무슨 수라고 하면 유리수라 하면 됐냐 안 됐냐? 그 유리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이놈의 식기가 성립할 것이고 만족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 어쨌다를 보여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 얘기는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한다는 건 유리수라는 숫자 자체가 무슨 수꼴로 표현이 돼? 분수로 표현이 돼요. 표현 이해 갔어? 유리수 안에 분수 들어가 있거든. 그랬을 때 이 분수가 2분의 6도 있고 6분의 10도 있고 3분의 5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m과 n을 단순하게 서로소인 무슨 수? 정수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기하분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유리수란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런 다음 얘를 이제 풀어내는 거야. 풀면 이항시켰을 때 루트 3 곱하기 n이라는 건 누가? n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좌우 양변 뭐 하게 되면? 루트 나왔으니까 양변 뭐? 제곱해. 제곱하면 시작. 3m 제곱은 다음 n제곱.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럼 이제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단 첫 번째 좌변 읽으세요. 시작. m제곱. 여기까지는 됐어? 좌변이 일단 항상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는 건 뭐를 자꾸 곱하기 기호 읽어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잠깐만 요걸로 하자. 쏘리. 루트 2로 합시다. 이거 루트 2로 해야지 증명 이어지겠네. 안 그러면 증명 또 보여야 돼. 루트 2로 하고 루트 2로 하면 2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됐니? 다음 전에 한번 알려준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좌변 읽으세요. 시작. 2 곱하기 m은 다음 3 곱하기 n. 만약 mn이 정수라고 한다면 됐어? 다시 좌변만 한 번 더 읽어. 시작. 2 곱하기 n이지. 좌변이 뭐의 배수니? 2의 배수야. 그럼 우변도 뭐의 배수 돼야 돼? 2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우변이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n이지. 근데 3은 2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럼 누가 2의 배수 돼야 돼? 그렇지. n이 2의 배수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우변 읽어. 시작. 그러면 우변 뭐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나오겠지요? n이 어떤 수든지 간에 어쨌든 3의 배수 될 겁니다. 그럼 좌변도 뭐의 배수 돼야 돼? 3의 배수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근데 좌변 보니까 2는 3의 배수? 아니죠. 그럼 누가 3의 배수? m이 3의 배수. 됐냐 안 됐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바로 얘를 정확하게 읽어내게 된다면 m은 뭐가? 3의 배수가 무조건 될 거고요. n은 누가? 2의 배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좌변 읽으세요. 시작. 2 곱하기 m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좌변이 뭐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니까 n제곱이 뭐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 말 바꾸면 짝수예요. 됐지? 그럼 n도 무슨 수 돼야 돼? 짝수 돼야 돼. 증명했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니까 당연히 누구도? n도 뭐의 배수? 2의 배수 나와야 됩니다. 맞아 틀려? 왜 이렇게 돼요? 앞에 증명했잖아. 대우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n이 2의 배수가 되니까 여기서 n을 2의 배수 2 곱하기 k,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됐니? n제곱은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4k제곱 나오겠지요?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n제곱이 4k제곱 나오니까 2 곱하기 m제곱은 4k제곱이랑 똑같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약분되면서 m제곱은 2k제곱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나요? 자, 우변 읽으세요. 시작. 2 곱하기 k제곱. 다시 읽으라고 하는 건 2k제곱 아니라니까. 다시 우변 읽어. 그러면 좌변 뭐의 배수? 그렇지. 2의 배수. 그러면 m제곱이 뭐의 배수? 2의 배수.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누구도 2의 배수? m도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죠? 루트 3이 되면 이게 3의 배수니까 그 다음 3의 배수 과정을 적어갖고 또 보여줘야 됩니다. 배우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수행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 과정이 다 있어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니? 대우로 마지막을 다 보여줘야 돼.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러면 n도 뭐의 배수고 2의 배수가 나올 것이고 m도 뭐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야. 2의 배수가 되지. 맞아 틀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될 거냐면 m과 n이
서로 소라는 조건이 깔려 있었거든. 루트 2를 무슨 수라고 했다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다면 됐냐 안 됐냐? 정확하게 여기서 유리수가 가정하면 그래 됐니? 그럼 요 너무 쉽게 해서 서로 소라는 조건에 뭐가 돼? 모순이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루트 2는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뭐야?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무슨 수야? 무리수. 됐지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표현 보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 보일 때 나중에 만약 수행으로 보이게 되면 루트 3이 되면 여기가 3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럼 3의 배수에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옆에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때리는 게 이게 완벽한 답안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이해 당연하잖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우기는 건 점수 안 줍니다. 수행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 보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나중엔 다 보이셔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됐지요?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추론까지만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좀 하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안 되면 뭐 찍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말로 익히면 힘듭니다. 단순하게 익히세요. 다시 뭘로 익히면 힘들다고? 말로 익히면 힘들어.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해 충분하니까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해 필요하니까 필요조건. 이렇게 익히면 힘들어. 이해갔니? 그래서 얘를 단순화시키면 다시 이 명제가 뭐가 됐을 때, 참이 됐을 때 화살표 쏘는 놈이 누구야? P지. 참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쏘는 놈이, 화살표를 쏘는 놈이 충분조건, 화살표를 받는 놈이 필요조건. 이렇게 익히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시 화살표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시고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참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됐니? 그 다음에 화살표를 뭐하는 놈? 쏘는 놈이 무슨 조건? 충분조건. 받는 놈이 무슨 조건? 필요조건. 이렇게 익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됐지요? 만약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P면 Q이고 Q이면 P다가 둘 다 참이면 P, Q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성립하니까. 됐지요?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실제로 이 명제 단원이 말장난이 힘들다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런 추론 문항. 첫 번째 거는 그나마 쉬운데 두 번째 추론이 힘드시니까 저거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카드가 4장이 있고요. 4, 2, 7, K라고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떤 명제가 있냐면 짝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 모음이 적혀 있다 라는 요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명제가 모임을 보이기 위해서,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됐니? 그럼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첫 번째 보여야 될 건 누가 적힌 카드? 짝수 적힌 카드 보여야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짝수 적힌 카드는 여기서 누구인 거야? 숫자 4. 여기까지 됐니? 그럼 4로 끝나면 편한데 4가 아니라 하나의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할 때는 그 명제에 누구 써도 된다고? 그렇지, 대우. 자, 저 명제의 대우 얘기합니다. 시작. 대우 시작. 모음이 적혀있지 않으면 다시 대우 시작. 적혀있지 않으면 짝수가 적혀있지 않아. 됐니? 됐어? 그럼 모음이 적혀있지 않으면 말 바꾸면 누가 적혀있으면?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음 확인해야 되는 건 대우를 쓰게 된다면 누구?
다음은 알 거 아니야. K. K. 됐지요? 그래서 4하고 K 보이셔야 됩니다. 됐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다음. 그 다음 4명의 사람 A, B, C, D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고요. A는 C라는 놈의 식기가 범인이다. B, 나는 범인이 아니에요. C, D가 범인이고요. D는 C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범인이 몇 명이고 한 명이고 그 4명 중에서 한 명이 진술이 참이야. A가 참인지 B가 참인지 C가 참인지 D가 참인지 몰라.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를 뭐하라고? 확인하라고. 표현됐니? 그럼 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 이때 뭐 한 사람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A가 참이면 B, C, D가 다 거짓일 때 또는 B가 참이면 A, C, D 거짓이면 또 범인 찾아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존재할 거 아니야. 얘가 그걸 말로 찾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를 보시는 거냐면 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다시 뭐 작성하시라고? 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찾으시라고. 이건 그나마 이게 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일단은 이 문제에서 범인이 몇 명이라 그랬으니까 한 명이라 그랬으니까 A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갔어? A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A가 진술한 C가 범인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B가 진술한 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나오겠죠? 다음 C가 진술한 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D가 진술한 건 참 나오겠지. 그러면 A는 범인이면 돼 안 돼? 안 돼. 참 둘 나오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뭐를 표 작성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뭐 답을 아니까. 다시 C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한다면 A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B는 참. 그러면 당연히 확인 바로 끝. 됐죠? 참 둘이니까 전부 다 확인할 필요 없잖아. 한 번 더. D가 범인이라고 하면 A는 거짓, B는 참, C 참. 그럼 여기도 바로 끝. 됐어 안 됐어? 누가 범인이라고 하면 이번엔 B가 범인이라고 하면 그럼 A는 A가 얘기한 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B는 거짓. 다음 C는 거짓. D는 참. 됐죠? 그러니까 누가? B가 범인이고 참을 얘기한 사람은 진실 얘기한 사람은 D.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따지는 게 힘드니까 쟤처럼 뭐를 표 작성하셔가지고 그 표에서 가정 하나 갖다 놓고 하나씩 다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됐나요? 자, 찍으시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우리 교재로 가셔서 153페이지 갑니다. (153페이지) 자, 먼저 857번 잠깐 보시고요. 857번 보셔야 됩니다. 857번 맞나요? 2번 볼게요. 2번 하나만 갈 겁니다. 최지율 정신 차리고 빨리 보라고. 자, 2번 갑니다.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라는 표현은 몇 개만 만족해도 상관없다고? 한 개만 만족해도 참이라 그랬어. 자, 그럼 보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u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잖아. 0보다 작대. 제곱을 한 개.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야. 이 중에 만약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참.
이해 갔니? 어떤이란 말은 한 개만 만족해도 참인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865번. 다시 이건 확인만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요놈의 식기. 다음 명제 중 그 무엇이 참이 되는 걸 확인을 하래? 역. 자, 1번. x, y가 모두 정수이면 x 더하기 y는 정수이다. 요 놈의 역은 가리마? 그렇지. x, y 모두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어? 됐니? 그러면 이 역은 당연히 참이야? 아니죠. 더하기 정수라 그래서 걔네들 모두 정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니? 한 번 더 2번. x, y가 모두 무리수이면 x 곱하기 y는 무리수이다. 요 놈의 식기의 역을 얘기하면 역 같은 경우는 문지의 시작. x 곱하기 y가 무리수이면 x y가 무리수. 그렇지. 표현 됐지요? 한 번 더. 3번 요 놈의 식기 그건 이제 확인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3번 x 플러스 y가 무리수이면 x, y 모두 무리수이다. 요 놈의 식기는 민서야? x y가 모두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가 무리수이다. 됐지요? 요렇게 역 확인하셔가지고 참거진 여부는 따져보시면 됩니다. 표현 됐니? 다음 871번으로 가시면 871번 명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제로가 아니면 x 마이너스 k는 제로가 아니다가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됐니? 모든 상수 모의 값을 k 값을 구하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제로가 아니야. 뭔 소리? 애매하지요? 요놈의 식기는. 그런데 x 마이너스 k는 또 뭐가 아니래? 0이 안 돼야 된대. 진리집합 구하기도 조금 애매할 거거든. 표현이 해갔니? 그럼 이걸 만족하는 모든 상수 k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명제 자체에서 바로 진리집합 판단으로 애매하다면 그 명제 누구를 판단하는 거라고? 대우 판단하는 거라고. 표현이 해갔니? 민주야 대우 한 번만 얘기해봐라. x제곱 마이너스 9x 에헤이 대우는 뒤에 있는 조건을 부정하고 그게 앞으로 오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조건을 부정한 게 뒤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x 마이너스 k는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은 0이다. 그렇지. 이렇게 푸셔야겠죠. x-k가 제로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플러스 18은 제로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x가 얼마라면 k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제로이다 해서 k 갖다 놓고 풀어내시면 그냥 끝나겠죠. 됐니? 그래서 항상 명제 참거짓은 대우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879번이요. 879번이요. 자 다음 두 개의 명제가 모두 뭐가 될 때? 다음 두 개의 명제가 모두 뭐가 될 때? 참이 될 때 항상 무인 명제를 찾아라? 참인 명제를 찾아라. 가조건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나조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코알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지.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이걸 나왔을 때 다시 이 중에서 참인 명제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이 명제를 가장 첫 번째는 뭐? 화살표 관계 산단 문법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가조건을 보면 얘는 가에 나와 있는 명제는 조건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누구를 좋아한다? 고양이 좋아한다와 다음 누구 좋아한다? 강아지 좋아한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고양이 좋아를 고양이가 좋아 요놈의 식기를 P라고 표현하고 강아지 좋아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Q라고 표현하면 P면 Q이다가 현재 가조건에서는 뭐가 참이 되는 거고. 표현됐니? 다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 나조건 보니까 고양이를 뭐하지 않는 학생 좋아하지 않는 학생. 그럼 고양이 좋아가 P였어. 고양이 싫어.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나 P. 됐냐 안 됐냐?
근데 이 두 번째는 강아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나왔어? 코알라 나왔지. 그럼 코알라 조화를 뭐라고 또 조건 잡아야지. 코알라 조화 얘를 뭐라고 하면 R이라고 한다면 됐니? 그럼 코알라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not P면 뭘로? not R로 가야겠지요.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 보려면 이놈의 못 찾든가? 대우. 이놈의 또는 못 찾아서 대우 찾아서 뭐부터? 화살표 관계부터 만드신 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구성을 각각의 조건으로 쪼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쟤를 말로 하지 마시라고. 이해갔니? 저는 말로 이거 했는데요. 하지 마. 시험 때는 안 돼.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쓰는 거지. 니들은 거기 밑줄 치고 PQ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써놓고 가시라고. 이해갔어? 문제에다 그냥 밑줄 치고 PQ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대로 요놈의 식기는 갖다 쓰시는 게 편합니다. 됐니? 다음 883번이요. 883번.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지만 무슨 조건은 아닌 것은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처음에 이거는 먼저 해석부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됐니? 그럼 누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니? P하고 Q 중에 그렇지. 그것만 혼자 읽어내면 돼. P가 충분 조건인 거 찾으라고. P가 충분 조건이고 무슨 조건 안 되는 거? 필요 조건 안 되는 거 찾으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모아는 놈. 그렇지. 쏘는 놈.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P가 화살표를 모아는 놈이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쏘는 놈이 되는 걸 뭐하라고? 찾아내라고. 화살표를 모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화살표 여부는 금형제모 참거짓 갖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다 적고 1번부터 갑니다. P X3보다 크고요. Q X5보다 커요. 진리집합 확인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써야 되니? Q가 P한테 써야 되지. 맞아 틀려? Q가 P한테 썼어? 그러면 Q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는? 그렇지. 이해 갔나요? 됐니? 화살표 관계를 만족시켜 놓고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의 명제가 먼저 뭐가 됐을 때 참거짓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어? 오케이. 다음 886번으로 바로 갑니다. 886번이요. 세 조건 PQR에 대하여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밑줄. 자, 다시 요놈의 쉽게 해석만. 송현아, 누가 무슨 조건이라는 거야? 방금 밑줄 친 거. 그러니까 누가 무슨 조건이야? 그 말에선. 그렇지. 표현 됐지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방금 전에 밑줄 친 그 말은 Q가 무슨 조건이라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면 Q는 화살표를 쏘겠니 받겠니? 쏠 거야. 누구한테 당연히 쏠 거야? P한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밑줄 쳤으면 화살표 관계로 만드시는 겁니다. Q가 P한테 쏘시고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거기까진 다 읽었니? 채윤아, 그러면 화살표 관계로 불러라. P 화살표 R. 그렇지. P가 R한테 뭐해? 쏘겠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나요? 이제 읽고 화살표 관계 이해 갔어? 그럼 이제 다 끝났지요? 참인명제 3단 문법 이용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표현 됐니? 한 번 더. 893번으로 쭉 가셔서 893번 두 개의 조건 P하고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래. 밑줄. 민경아, 화살표 관계 어떻게 돼야 되니? P 화살표 Q. 그렇지. P가 Q한테 써야겠지요?
그 얘기는 P에 대한 무슨 집합이 진리 집합이 Q에 대한 진리 집합에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돼야 됩니다. 표현 이해가 싸가서 화살표 쌌다는 건 명제참이란 얘기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거기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0에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겠지요? 그럼 x에 얼마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 갖다 넣으면 k 나오게 되겠네.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나머지는 빈칸 채워서 증명하고 다음 명제 증명의 기류법 증명까지. 자, 907번까지 해오시는데 907번은 못하시겠으면 놔둬도 상관없고요. 907번까지가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선술기하고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가 될 테니까. 됐나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 시간 늦지 않게 오시고요.